안녕하세요. 2023년 11월에도 상상미술관은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진숙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전시회를 한번 가볼까요?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가 서울에서 있어서 이제 한번 음, 글로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작품이 있는 건 아니고 음. 요즘 유행하는 몰입형 전시로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영사하는 거죠. 네네네. 어, 아마 몰입형 전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광지 같은 데 가셔서 음, 제주도나 그런 음, 데 가셔서 모네, 고흐 이런 음, 작품들을 디지털화 시켜가고 디테일하게 보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젝트 매핑이라고 해서 아, 공간에 감싸거나 음, 이런 체험형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는 전시 뭐 이렇게 아, 또 저기가 됐었는데요. 네, 사실 저는 그런 몰입형 전시를 별로 추천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번 전시는 데이비드 호크니가 이제 직접 개입이 돼 음, 있고 음, 준비가 돼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전시라고 음. 해서 추천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집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림과 어떤 그림을 같이 보여줄 것이냐라든가 뭐 디스플레이의 방식, 뭐 음악 이런 거에 작가가 직접 참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작가의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네네. 예를 네. 들어서 반 고흐나 음, 마네가 자기 작품을 컴퓨터로 음, 전사해서 온 공간을 뒤집어 씌울 정도로 음, 크게 보라고 그린 작품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현대 작가이기 네, 때문에. 호크닝은 원래부터 1980년대부터 팩스로 그림을 그릴 정도로 음,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10년부터는 아이패드로 그림을 네, 그리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적인 미디어와 자기가 생각하는 음, 회화를 어떻게 연결시킬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어서 네. 이건 충분히 데이비드 호크니의 이제 틀 안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보니까 전시가 5월 말에 끝나요. 내년 5월 말에. 어유, 아직도 네, 멀었네요. 한참 네. 남았지만 제가 좀 이제 부지런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전시 제목이 데이비드 호크니 Bigger and Closer. 딱 몰입형 전시를 뜻하는 거네. 그림을 크게 보고 더 가까이서 보고 심지어는 우리가 작품 안에 들어가서 보는 그렇죠.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네네. 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방의 사면이 작품으로 휘감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서울에서 하고 있죠. 네. 서울인데 이게 인제 서울 끄트머리여서 고덕동에 어. 있는 라이트룸 이제 서울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고요. 네. 여기 인제 네. 개관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그죠. 네. 그 같이 카페 갔어요, 저희 네. 또. 아주 좋은 데이트였는데요. 네. 카페 같은 게 오픈을 하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음. 이 장소가 뭐 서울에서는 참 데이비드 호크니에게 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잖아요. 네. 굉장히 거대한 한강 다리의 구조물이 마치 조형물처럼 보이고 이제 시야가 서울에서 참 보기 힘든 탁 트인 그런 입지였어요. 다만 접근성이 좋지 않다. 전철역 버스 정류장 이런 건 근처에 없고요. 지도도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녹지 한가운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자차나 택시 네네. 이렇게 해야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가면은 거기서 좀 한적한 시간과 공간을 즐길 수는 있다. 네. 자, 데이비드 호크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이름이고 현재 살아계신 네. 동시대 작가. 현재 한 86살 그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37 년생이신데 음. 아마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음. 현역 음. 작가이시고 네. 그다음에 인제 가장 또 핫한 작가죠. 아직도. 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전시가 이번만이 아니라 2019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대형 데이비드 호크니 전이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많이들 인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음. 현대미술 작가 중에서는 상당히 잘 알려지고 아트 상품들 이런 것도 수요가 꽤 있는 그런 작가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팬데믹 기간인 2020년 5 월에 네. 데이비드 호크니의 영상 작품이 음. 코엑스 케이팝 스퀘어에서 있었어요. 아. 예. 이것도 인제 아주 독보적인 작품이었어요. 2020년 5 월이면 팬데믹이 인제 아주 극점에 달할 때인데 음. 내부가 아닌 외부의 전광판에서 아. 해가 뜨는 장면. 이 작품도 이번 전시에 인제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음. 1분 30초 동안 해가 뜨는 장면을 이렇게 바라보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녁 8 시에 가서 보는 작품이었고 이제 마지막 말이 "인간은
태양과 자신의 죽음을 직시할 수 없다라는 로트레아몽의 시로 이제 음. 끝나는데 그게 이번 전시에서도 이제 나오거든요. 네. 이번 네. 라이트룸에 가시면 이 영상도 보실 수 있는 네, 거죠. 네,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나이가 많은 호크니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 중에 음. 하나인 것 같아요. 음. 직시할 수 없는 것들을 음. 직시하면서 회화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의 오래된 고민들을 네. 이번 전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시 자체는 통째로 런던에서 했던 전시를 가져온 거죠. 네네네. 런던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 팀이 3년 동안 데이비드 호크니하고 일을 했고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전시를 올해 2월에 하고 2월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서울이 두 번째, 세계적에서는 두 번째인 거예요. 아무래도 이 IT 강국인 서울의 관람객에게 보여지는 게 네. 좋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리고 공간도 시원하고 좋고 그다음에 60년 동안에 데이비드 호크니가 무엇을 해왔서 우리에게 왔는지를 아. 이제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네. 자, 근데 이번 전시가 분절이 돼 있잖아요. 챕터마다 주제가 있고 어떤 부분은 작품이고 어떤 부분은 이제 다큐멘터리이고. 그런데요. 자, 그러면 전시의 목차랄까? 이 순서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전시를 통해서 호크니의 전부를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인물화라든가 이제 이런 네. 것들은 좀 빠져 있는데요. 호크니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서두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크니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육성으로 하시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제대로 보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아. 그게 그림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이 이제 호크니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전시는 바로 그 부분을 위해서 헌정이 돼서요. 네. 보는 방법에 관한 이제 탐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원근법 수업, 그다음에 호크니 무대를 그리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도로와 보도, 그다음에 네 번째가 카메라로 그린 드로잉, 다섯 번째가 수영장, 여섯 번째가 가까이서 바라보기인데 이 호크니 무대를 그리다는 제가 이제 굳이 설명을 안 했고 그냥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1번부터 2번 뺀 6번까지의 순서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아름답게 볼 수 있는가에 관한 호크니의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제안인 거죠. 네, 예.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발견했다, 보는 방식을. 네네. 네.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면서 네. 호크니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도 많이 나왔던 단어가 다시 출연했습니다. 원근법. 그렇죠. 원근법에 원근법. 대해서 호크니는 어떤 네. 얘기를 하고 아니 있나요? 사실은 이 원근법 문제는 1960년대에 이제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 그래요? 네. 그 미니멀리스트가 들어와서 네. 캔버스에다 한 가지 색깔을 이렇게 쓱 바르고 음. 하면서 인제 회화에서는 더 이상 원근법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촌스럽다라고 음. 느꼈던 순간이거든요. 네. 팝아트니 뭐니 다 원근법 없이 인제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네요. 현대 작가들은 그림자도 안 그리잖아요. 음. 당연하다고 느끼고 뭐 네. 전혀 문제 없는데 호크니는 원근법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2023년까지. 그러는 이유가 뭔가? 도대체 이제 와서 왜 원근법인가? 그거는 호크니가 카메라의 눈과 사람의 눈을 계속 비교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르다는 거네요. 기계가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건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크니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호크니는 이제 로열 아카데미를 나왔거든요. 네. 영국에 있는 로열 아카데미를 졸업을 했는데 로열 아카데미라는 곳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호크니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러니까 로얄이잖아, 로얄. 그렇죠. 여전히 네. 신고전주의적인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던 시대인 거예요. 그걸 배우고 나서 졸업할 무렵에 이제 라우션버거라든가 아니면 리처드 해밀턴 같은 팝아트 계열들의 작가들이 와서 특강을 하는 걸 들으면서 이제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났던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팝아트가 뮤파를 형성하고 그 기존 제도권 미술을 대체하려고 막 용투림을 하던 그 시절이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굳이 데이비드 호크니를 사저로 분류를 하면 영국의 팝아트로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끝난 사람이 아니고 시각체계 전반에 관해서 이제 의문을 던지는데요. 네. 화가니까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너 그려봐. 너 근데 안 닮았다. 이렇게 생기지 않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수없이 이제 현대화가들은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닮았다라고 했던 그 모든 그림이 사실은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카메라의 시각으로 그려졌다라고 이제 호크니가 증명을 합니다.
증명을? 네, 아 네. 예. 책을 쓰죠. 네. 네. 그래서 2003년에는 이제 그 명화의 비밀이라고 음. 우리나라로에서도 번역된 책을 쓰는데요. 아 맞아요. 각종 미술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인용되는 거 봤어요. 네. 네네. 그 책이 미술 사가들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단한 책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술 사가들은 결과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음. 뭐 앵그르가 이렇게 멋있게 그린 사람이지. 역시 음. 앵그르는 천재야. 이러고 음. 이제 넘어가는 부분인데 데이비드 호크니는 화가였단 말이에요. 음. 나는 왜 같은 화가인데 앵그르처럼 안 되는 걸까? 아.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걸 그렸나가 결과물보다 그렇죠, 더 그렇죠.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앵글을 워낙 좋아해서 대학교 다닐 때 앵글의 작은 드로잉을 하나 소장하게 됐다 그래요. 어머. 근데 앵그르는 지우개 하나 안 되고 퍼펙트하게 드로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거기다 앵그의 드로잉들을 다 살펴보니까 인물이 2명, 3명에다가 19세기 초반에 아주 복잡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도 그냥 스르르 한성 그리기로 다 끝내버렸. 이 드로잉의 음. 비밀은 뭘까? 음. 그래서 이제 찾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카메라 옵스큐라, 음. 카메라의 전신인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해서 화가들이 그렸고 우리가 지금 아주 사진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이 작품들은 결국 광학의 발전의 결과물이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다이브 도크니의 과제는 뭐냐면 이 사진의 눈으로부터 벗어난 아. 인간이 직접 본 그 감각을 어떻게 캔버스에 제대로 옮길까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원근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원근법을 해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씌워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에 더 씌워져서 우리 뇌에서 그거를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감쪽같이 그린 고전주의 그림들은 사실 그 카메라 옵스큐라를 통해서 상을 맺히게 하고 그 위에 따라 그리기를 한 거다. 네, 네. 그래서 이제 3차원의 공간이 네네. 있는 것처럼 네.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네.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거는 뭐냐면 원근법이 없는 그림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중세 여건근법도 네. 이제 공부를 하고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전시에 아주 재미있는 의자 그림들이 이제 3점이 네. 나오게 됩니다. 1985년 12월에 보그지하고 함께 이제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니까 보그지는 정통 미술 잡지가 아니잖아요. 네. 트렌디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걸 호크니는 원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는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룩셈부르크 공원에서 본 의자였습니다. 유명하잖아요. 이 의자 보면 룩셈부르크 공원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의자가 여러분들 보시면 뭔가 깨진 의자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포토 콜라주를 한 그런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의자는 어떻게 되냐면 뒤쪽이 좁고 앞쪽이 이렇게 널찍하게 네. 좌석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자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데이비드 호크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룩셈부르크 공원에 있는 초록색 의자를 봤는데 걔를 이렇게 주변을 돌면서 봤단 말이야. 아. 그랬더니 이런 형태가 나왔단 말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자를 가운데 두고 삥 돌아가면서 본 걸 그린 거다. 이제 그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이다. 그렇죠. 내가 이 순간엔 이렇게 봤고 이 순간엔 이렇게 봤고예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은 피카소가 그린 입체주의 시각하고 상당히 닮아 있는 작품인 거예요. 맞아요. 같은 문제의식 아닌가요? 네, 그래서 데이비드 호크니가 이제 피카소를 엄청 좋아하죠. 나중에는 초록색 의자를 한 장 한 장 한 장 찍어서 이어붙은 포토콜라주 작품 옆에 뭘 병치를 하냐면 푸른색 의자를 만들어요. 그려요, 따로. 아, 그거는 그렸다. 네, 네. 그렸는데 이 의자도 딱 보시면 여기 앉을 수 없겠는걸? 이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앞쪽이 좁고 뒤가 넓어서 엉덩이를 넣기가 힘들게 생겼네요. 그렇죠. 다리가 들리겠죠, 이 정도 네네. 의자면? 네. 자, 이거는 꼭 작품을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는 의자가 파란색이라는 거예요. 이 블루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피카소의 청색 시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1973년에 데이비드 호크니가 피카소를 너무 좋아해서 피카소를 보러 파리로 가요. 네. 근데 1973년에 피카소란 존재는 거의 이제 신과 같은 존재이고요. 그다음에 데이비드 호크니는 지금 막 부상하고 있는 젊은 작가여서 네. 피카소가 이제 여러 가지로 바쁘고
늙어서 데이비드 호크니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데이비드 호크니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요. 좀 귀여워요. 피카소한테 자기 드로잉을 가져가서 알몸이 돼서 피카소한테 검사받는 그런 드로잉을 아, 그렸어요. 그런 장면을 그렸단 말이죠. 네, 네. 네. 상상 속에 이제 실제 만나진 못하고, 그러니까 피카소가 가지고 있는 입체주의적인 문제의식. 그러니까 입체주의 문제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시점을 하나에 두고, 그러니까 소실점을 하나에 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근법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네. 소실점을 수없이 많이 옮기면서 그렸던 입체주의 시기의 피카소에 대한 오마주인 아하. 거죠. 그게 피카소의 가장 유명한 블루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스티븐 월리스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블루 기타라는 시를 쓰거든요. 네. 근데 아주 어려운 시예요. 근데 이 스티븐 윌리스가 그 시를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아는 그 기타요? 네네, 아, 블루 블루 기타. 기타. 네, 네. 푸른색 기타예요. 그러니까 피카소의 청색과 입체주의 시기에 많이 그렸던 기타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데, 맞아, 맞아. 입체주의 화가들이 왠지 그런 악기들 많이 넣어서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입체주의는 사실은 그 보는 사람의 시각적 능동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상은 가만히 있는 것들을 그려요. 입체주의가 욕먹는 게 니네는 맨날 기타, 술병, 잔 이렇게 못 움직이고 여자도 꼼짝없이 앉아있기만 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은 되게 능동적으로 왼쪽에서 보고 오른쪽에서 보고 측면에서 보고 이제 위에서 보고 이런 시각을 결합시키는 그런 시도다라고도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입체파 그림에 동세가 없네요. 뭐 사람을 약간 조각 내서 그렇죠. 다시 재조립을 해놓은 것 같아서 파편화되고 그 대상이 그림에 갇혀 있는 느낌이지 능동적이고 생기가 있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데이비드 호크니는 그걸 어떻게 본 거냐면 지금 데이비드 호크니는 그리는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상은 수동적이어도 내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갔던가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사물을 볼 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전적 원근법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여기에 인간이 영원히 있는 걸로 설정을 하지만 어떤 인간도 영원하지 못하고 그 위치를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장면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연출해낸 게 뭐였냐면 호크니가 발견한 거는 대만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장택단의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이거든요. 어떻게 이 그림에 꽂혔을까요? 네, 원근법 없는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제 동양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네. 이 그림은 아주 특이해요. 가로 길이가 무려 528cm입니다. 5m가 넘네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실제적으로 어떤 방에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뮤지엄에다 전시하려고 그린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두루마리 그림인가요? 네, 두루마리 그림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말게 돼 있어갖고요. 펼쳐가면서 이렇게 보는 그림이죠. 네, 그리고 어떤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강가에 펼쳐진 풍경인 거예요. 그걸 쭉 따라가면서 네, 그린 네.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한강에서 암사동에서 김포까지 오는 오, 그 강변을 쭉 이동하면서 본 풍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재밌겠는데요? 그렇죠? 네. 암사동에서 본 풍경 W 호텔이 보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쯤 오면 남산이 보일 것이고 어디쯤 오면 마포가 보일 것이고 이제 다 풍경이 변화하잖아요. 근데 네. 이 길이를 한눈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면서 이 풍경을 보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양화에서 모든 걸 한눈에 보겠다라는 생각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이 세상을 결국은 한 큐에 정리해서 지배해버리겠어라는 생각, 그 안감이라는 거죠. 메릴 퐁트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예. 안감이 들어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마치 풍경과 함께 흘러가고 풍경 속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동양인의 감각은 다른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걸 이제 호크니가 알게 되죠. 예. 몰입형 전시에 동의할 수 있었던 계기는 풍경이라는 것은 가만히 서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공간에서 함께 흘러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바빴어요. 내 벽을 막 이렇게 둘러가면서 봐야 되고 목도 막 꺾고 막 위에도 있고 막 이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인식을 하게 되면 한강도 다 지나가면 아마 둘이 같이 배를 타고 가서도 동일한 기억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보셨어요? 너 그거 봤어? 이러면서 못 봤는데 왜 너는 보고 나는 못 보지? 그럼 뭐냐 하면
그때 보는 사람의 주체가 각각 다른 상태에 있기 때문이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래서 뭐 인간의 육체적 한계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몸의 기억까지 이제 네.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한눈에 보지 못하지만 조각조각 기억을 이어서 전체를 만드는 전체상을 얻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에게 권유를 하는 거죠. 호크니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외눈박이 괴물들이라는. 그렇죠. 네. 카메라라든가 아무튼 네네. 기계적으로 상을 맺히게 하고 세상을 찍는 것들은 눈이 하나다. 맞아요. 근데 인간은 눈이 둘이다. 우리가 네네. 외눈박이식 보기 프레임에 씌워 있는 거다. 그런 그렇죠.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왼쪽 눈 가리고 오른쪽으로만 본 상과 반대편으로 했을 때 다른데요. 결국 우리는 이 두 개를 적절히 섞어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우리의 눈은 아주 정직하면서도 또 우리를 잘 속일 수 있는 그런 음. 상황이기도 하죠. 네.